네, 바로 이어서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이한테 내가 발표 기록을, 발표자 권한을 넘겨주면 되는 건가? 준이 발표하려? 오케이. 잠시 기다려주기로 하고. 네. 준비되면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그, 과제를 내가 이렇게 좀 봤어요. 준이가 발표할 동안에 과제 얘기를 좀 하기로 하면, 과제를 쭉 냈는데, 어, 지금 우리 사장 연습 문제, 심화 문제 이제를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흥민이 흥민이가 낸 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쭉 풀어서 냈습니다. 아래 한글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뷰를 8번에 1번 이제 극장 뷰를 생성하시오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2번 고객을 생성하시오. 그다음에 9번은 그다음에 뷰를 생성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10번, 그다음에 11번 문제 본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음, 그, 이게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부터 9까지 삽입해서 그 실제로 하는 거를 쓰라 그랬는데 우리 25번까지 어디 있는 걸 카피해가지고 갖다 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 그 이거 원래 이게 에러가 나야지 되는데 에러가 안 나오고 승민아, 승민이 나와라 봐봐. 이거 왜 에러가 안 나오고 잘 됐지? 12번 문제. 신기하네.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거? 그랬다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에, 그렇군요. 네. 네. 책에 에러가 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문제를 저런 식으로 틀리게 문제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연습 문제를. 자, 좋습니다. 준이가 어, 설명할 준비가 다 돼서 내가 호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준이가 앞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턴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이제 목차로는 이제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제 데이터를 MySQL에 삽입하는 과정, 그리고 MySQL의 쿼리문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면 이번 턴 프로젝트를 위해서 캐글의 US 베이비 네임즈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을 종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US 베이비 네임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우측 확대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기들의 이름이 저장된 2개의 엑셀 파일과 각 엑셀 파일에 대한 설명이 담긴 PDF 파일, 그리고 Git 공유를 위한 텍스트 파일과 SQLite 확장자의 파일 하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턴 프로젝트에는 2가지 엑셀 파일 중에서 전국 단위로 종합된 파일인 National Names라는 CSV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파일의 내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ID, Name, Year, Gender, Count 이렇게 5개의 열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엑셀 창에는 104만 8,576개의 행이 표시되지만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약 182만 개의 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당 CSV 파일은 18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별 아기 이름을 종합한 것으로 ID는 행 번호를 나타내고 name은 아기의 이름, year은 해, gender는 성별, 그리고 count는 해당 이름을 가진 아기의 수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count의 최소값은 5로 최소한 5명의 아기가 동일한 이름을 가질 경우만 해당 이름을 데이터에 종합한 것입니다. 분석을 위해 이제 MySQL로 해당 테이블을 이제 바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크기로 인해 조금 과도한 시간 소요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함을 느꼈고 파일의 크기를 줄이고자 분석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사용하여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적용된 기준으로는 카운트 열의 최소값을 5에서 2000으로 변경하여 분석에 이용되지 않을 투플들을 제거하였고, 2열의 최소값을 1880에서 1995로 변경하여 상당수의 튜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되어 있던 남자와 여자 아기를 젠더 값을 이용해 2가지 릴레이션으로 분할함으로써 파일당 크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82만 개의 튜플을 3,710개 그리고 3,226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이후 2가지 파일로 분할시킨 모습입니다. 하나는 US 베이비 F로 여자 아기의 이름을 종합한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자 아기 이름을 종합한 파일입니다. 각 파일을 열어 내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내셔널 네임즈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데이터는 여자 아기의 이름들로 묶여진 데이터 파일로 튜플 수가 약 3,200개 존재하며, 우측의 데이터는 남자 아기의 이름들로 묶여진 데이터 파일로 튜플 수가 약 3,700개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처리한 데이터를 MySQL로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MySQL 자체 기능으로 이제 CSV 파일을 삽입하는 기능이 있어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별다른 쿼리문 없이 전처리한 두 가지의 테이블을 간단히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삽입 과정의 한 부분으로 MySQL 프로그램에서 테이블 값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속성과 해당 속성의 타입을 지정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으로 지정된 모습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삽입되는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튜플 수가 약 3,000개인 테이블을 삽입하는데 대략 1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삽입이 완료되고 MySQL의 두 가지 테이블이 임포트된 모습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여자 아기들의 이름을 종합한 테이블이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남자 아기들의 이름을 종합한 테이블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체적으로 지리를 만들어 값을 추출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별 가장 많은 여자 아기의 이름과 남자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측 확대 화면을 보시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여자 아기의 이름인 에밀리가 꾸준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 아기의 경우 1998년까지는 마이클이라는 남자 아기의 이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가 1999년부터 제이콥이라는 남자 아기 이름이 2012년까지 최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결과를 바탕으로 쿼리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현재 미국의 10대와 20대의 가장 흔한 이름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쿼리문에서는 포럼 부속 지리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동일한 이름을 갖는 아기의 수가 10,000명 이상인 이름들만 추출하였고 그 결과 에밀리라는 이름만 출력됨으로써 미국의 10대와 20대의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 에밀리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구글을 이용하여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이름만으로 나이를 유추해보는 과정에서 에밀리라는 이름은 17살 소녀라고 유추한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아기 테이블에서도 동일한 쿼리문을 적용하였는데 이때 여자아이들과 달리 남자아이들은 비슷한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동일한 이름을 갖는 아기의 수가 10,000명 이상이 아닌 16,000명 이상으로 추출했을 때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을 이용하여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2005년 당시 미국의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아기의 이름으로 제이콥을 꼽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쿼리문을 통해 에밀리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여자아이 이름인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밀리라는 이름을 확인해 봄으로써 추출된 결과가 신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아기 이름과 취임해 대통령 이름과의 상관관계입니다. 2009년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아기들의 이름에서 버락이라는 이름이 드물게 사용되어서 상관성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취임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조지 부시의 취임이었던 2001년에 조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차이가 크지 않아 큰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쿼리문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며 이제 결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SQL에 대한 제 사견부터 말씀드리면 애초 MySQL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생각했을 때 R이나 파이썬 등의 프로그램들보다 비교적 분석 기능이 부족하고 데이터 시각화나 처리 속도,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른 DBMS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MySQL의 장단점을 체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턴 프로젝트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으로는 만약 MySQL에 많은 수의 튜플을 가진 테이블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더라면 더 많은 질의를 통해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재에서 주어지는 데이터가 아닌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MySQL의 쿼리문을 이용해 나름의 유의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이 과정에서 MySQL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내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정제를 했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이름이 1000번 이상 사용된 그 이름만 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정제를 했을 때 뭐 몇천 번대 이유인가 그것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준이 뭔가요? 그런 기준을 왜 이제 세웠나요? 기준은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질의를 이제 미리 방향을 설정해 있었을 때 최소 수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 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이제 중복수가 처음에는 최소가 값이 5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어차피 저는 알고 싶었던 게 최다에 관한 방향이기 때문에 카운트 수를 2000 정도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2000으로 잡아서 해봤는데 튜플 수가 많이 줄어서 2000 이상으로 높이지 않고 그냥 2000으로 설정하였고, 이어 같은 경우는 원래 1880에서 1995로 설정한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데이터가 무수히 많았지만 굳이 1995로 꼽은 이유는 사실 저의 출생해이기 때문에 내 출생해부터의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데이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으로 그 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어제 교수님 덕분에 그 180만 건 데이터를 삽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부분은 그 180만의 데이터가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삽입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질의를 늘려서 다른 결과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된다면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또 한 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내셔널 네임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응용해서 뭐 어떤 결과를 냈다든지,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의 그 분석 기법을 써서 어떤 결과를 냈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있나요? 캐글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이제 MySQL로 사용하는 거는 제대로 확인은 못했는데 동일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결과를 낸 것은 노트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설정한 방향을 도출하는 데는 별로 참고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앞으로 만약 좀 더 추가한다면 그걸 참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여러 결과 값을, 여러 방향이 있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혹시 다른 사람 중에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텀 프로젝트? 숙제는 다 냈네요. 미나 되게 많이 냈는데 미나 한번 설명해 볼래?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듣고 있어 가지고 조금 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상관없는데 내가 저 PPT를 보여주고 그냥 설명만 하면 될 텐데. 아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올린 건가요? PPT? 예 맞습니다. 이거 45 메가 되는 거는 그 폰트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저도 글씨체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어 같습니다. 그 글씨체가 포함되면은 파일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폰트 굳이 포함 안 시켜도 되던데 그 분량이 너무 커져서 폰트 사이즈만 해도 거의 뭐 파일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미나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텀 프로젝트 냈던 거. 일단은 텀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직 PPT 관련해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주제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바이크 쉐어, 즉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공용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주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캐글 사이트에서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그나마 이제 데이터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괜찮고 MySQL로 어떻게 분석을 좀 잘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찾아보았을 때 이 주제가 저한테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PPT 화면이 안 보여서 그런데 화면 자체가 안 보이는구나. 주제 선정 동기가 네.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네. 캐글에서 네. 데이터셋 쭉 봤는데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바이크 쉐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캐글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음, 제가 지금 PPT에 이제 음, 자료를 대충 지금 넣어 놨겠는데 부가적인 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스테이션 있고, 네. 구성 그다음에 요소에 예, 대해서 예, 네, 얘기를 해주세요.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션, 스테이터스, 스트립스, 웨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가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중에 하나인 아, 이거는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에는 컬럼이 하나 아이디, 네임, 레티튜드, 롱지튜드, 더 카운트, 시티, 인스톨레이션 둘넷 여섯 일곱 개의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트립도 그런 것처럼 각 컬럼들이 쭉 이제 웨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스테터스,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을 하려고 엑셀에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왔는데 잘 불러왔다. 데이터 건수가 얼마 안 되나 봐요. 이거 그냥 잘 불러온 거 보면은. 하나는 잘 됐습니다. 하나는 잘 됐는데 이제 나머지 어. 웨더 말고 이제 네, 트립이나 뭐 이런 다른 파일 것들은 너무 많은 네, 데이터 값이어서 오류가 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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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조금 그렇지. 가공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요. 이거 데이터가 너무 커서 엑셀에 있는 메뉴로 가지고 MySQL에다가 데이터를 익스포트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준이가 그거 매뉴얼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어디다가 올릴까? 강의 자료실이나 아니면은 Q&A에다가 좀 정리해서 올려주면 다른 친구들이 엑셀 데이터를 MySQL에다가 불러오는 거가 좀 쉬워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원래는 준이가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자료만이라도 좀 먼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준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예, 예, 그래, 좋습니다. 준이가 그거를 좀 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느라고 고생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시기도 좀 잠깐 설명할 수 있을까? 해주세요. 하시기 나와라 어봐. 네. 내가 일단 이 PPT를 띄웠는데 내가 넘길 테니까 네. 쭉 설명해 주실래요? 전 프로젝트.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제는 일단 샌프란시스코시의 직원급여 탐색입니다. 왜 선정을 했냐면 캐글 주제 중에 인기 있는 주제이고 SQL 선행 사례가 뚜렷하고 임금과 같은 정량적인 수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데이터셋 자체가 단순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요 과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과목에 맞게 데이터를 다루며 SQL의 사용법과 DBMS 전반의 활용을 익히려고 이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또 주요 과제의 예상 결과물로는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본급여, 초과급여, 급여 및 혜택은 다른 그룹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 자체가 많지만 열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련 번호, 직원 이름, 직원명, 임금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임포트 위자드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선 데이터가 들어갈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타입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실 안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이미 지정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엄청난 실수 데이터나 긴 문장인데 int 값을 쓴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걸 추구하는 저에게는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매우 느린 진행 방법을 보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룻밤 자고 왔더니 넣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생각을 해서 콜론을 추출해 봤는데 전체를 보려고 했더니 1000개만 뜹니다. 1000개밖에 안 들어간 거 아니야? 했더니 그냥 앞에 1000개만 보여주는 거지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밑에 보시면은 아니 위에 보시면은 숫자를 세봤더니 그 14만 8천 개로 14만 8천 개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PPT 페이지에 필요 없는 데이터를 조금 추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 직원 이름이나 노트 값이 다 없는 누լ 값이어서 삭제를 했고 에이전시도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관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봐서 넣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연도별로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기에 빼주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넣어서 아까운 데이터라서 뭐라도 해보자. 연도별로 총액을 구할 수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 평균 금액과 인원수 그리고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은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많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직업별 탑 10을 봤더니 1위가 운송기사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많고 바다가 바로 앞이고 무역과 상업과 관련된 도시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그럴까 생각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1, 2, 경찰 1, 2가 세분화돼 있어서 통계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피 같은 데이터를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CSV 파일을 필터 기능으로 분리하고 제공되지 않은 결칙치와 네거티브 데이터를 제거하고 4개의 파일로 나누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넣으려니 막막했는데 그 14만 개 하나의 파일을 넣는 것보다 3만 개씩 4개의 파일을 넣는 게 더 빨랐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맨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 진행 과정으로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다시 선별할 필요가 있고 분류를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겠지만 하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은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뭐 항상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고, 고생 많이 했어 이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하룻밤 자고 와야지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 이게 어떨 때 일어나냐면 실제 SQL로 해도 요새 IoT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수자원공사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수지나 각 하천에다가 센서 IoT를 엄청나게 많이 여기 심어놨어요. 그래서 뭐 수량 변화, 날씨 변화, 뭐 그 수질 뭐 이런 걸 측정하려고 이제 IoT 센서를 갖다가 뿌려놨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제 쭉 쌓입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지금 되게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좋은 에, 그 노하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한번 해볼려? 지원이 나와라 오바. 그러면 성엽이?
지훈이 뭐라고 썼구나. 지훈이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고. 성엽이는 한번 해볼려? 성엽이는 대답이 없고, 네. 그래요. 성엽이하고 지훈이 다음 주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네, 좋습니다. 아마 데이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내가 그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하나인데, 근데 그 찾는 과정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찾으려면은 되게 많이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그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생각해. 많이 보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쭉 살펴보고, 이거 내가 텀 프로젝트 뭐 한 달, 한두 달 하는데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대부분 이제 뭐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CSV 파일 아니고. 그런 것도 읽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준이한테 준 내용에는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서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엑셀 파일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것, 뭐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쉽고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처리하는 건 이제 준이가 간단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엑셀 파일을 DB에다가 불러들여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이 SQL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어요. 잘 많이 하지를 않아서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5장 이후에 설계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QL에서는. 거의 뭐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나이스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웹상에다가 불러다 쓰는 것.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있는 게 LMS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DB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뭐 R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런 것까지 배우지 않아서 조금 기존에 익숙해 있는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만 아마 예, 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5장 좀 더 나가고요. 텀 프로젝트 발표 안 한 사람들 중에 내가 임의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호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